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8일 정오입니다. 남북한 좌익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념이 있습니다. 그걸 칼 마르크스가 발전시킨 계급투쟁론이라고 합니다. 계급투쟁론은 그게 정치 세력으로 표현될 때는 뭐 조선 노동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무슨 진보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민주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회당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심지어 사회민주당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계급투쟁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계급투쟁론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 세상을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피지배계급인 노동자 농민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지배계급인 자본가를 타도하는 것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또 그 혁명을 아주 성스러운 것으로 역사의 발전에 부응하는 것으로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폭력혁명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단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은 계급혁명이 가장 위대한 목표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수단의 정당성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다. 그 목표가 정당하면은 수단이 아무리 부당해도 정당화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아주 평리한 논리입니다.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일단 성스러운 것으로 역사의 사명으로 딱 설정해 놓는다면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양심의 가책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흉기로 만듭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 피바다가 생기는 거죠.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20세기에 죽은 목숨이 1억에서 한 2억 될 겁니다. 한반도에서도 공산주의의 이름으로 처단된 한국인이 몇백만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 되고 이자들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통치를 했다 하는 사실을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은 요새 일어나는 이 재반 정치 현상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게 됩니다. 김의겸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문재인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저렇게 낯두꺼운 이야기를 할까? 왜 거짓말을 당당하게 할까? 라고 의문을 가지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자들은 계급투쟁론으로 양심이 마취된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잔인한 동물이 누굴까요? 그것은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한 인간입니다.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 3대에 걸쳐서 북한에서만 수백만 명을 굶겨 죽이고 감옥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아니 사자가 잔인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자가 동족을 그렇게 많이 물어 죽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잔인한 동물은 계급투쟁론자들입니다. 문재인을 김일성주의자라고 김문수 씨가 단정을 했습니다. 완전한 김일성주의자라고 그랬습니다. 아직까지 내가 김일성주의자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말대로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진실로 통한다고 하니까 반박되지 않는 주장은 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문재인을 김일성주의자라고 규정을 한다면은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은 김일성주의자의 통치를 받았고 자연히 김정은에게 굴종하고 대한민국 내의 애국 세력을 단합을 하고 대한민국을 숙주 삼아 가지고 거기에 들어붙어 가지고 대한민국이 가진 부라든지 여러 가지 자본을 약탈을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 그 중에 일부는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김일성주의자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탈을 썼지만은 야수입니다. 야수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야수입니다. 다만
이들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저들을 닮으면 안 됩니다.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돼버리면은 그 이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웃는 낯으로 여유 있게 저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처럼 웃기면서 골로 보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유머를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라 하면은 대한민국 세력, 자유민주 세력은 강합니다. 그리고 선합니다. 그러니까 짜증내지 말고 웃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손을 봐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행히 저들을 손보는 방법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법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법대로. 헌법의 칼만 가지면 된다. 그래서 속속 하루에 하나씩 문재인 정권의 반역상과 부패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제 이 언론이 이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란 자가 벌린 반역과 부패의 행각을 정리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게 근거가 된 게 뭐냐면, 검찰에서 안부수를 기소를 했는데,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런데 국회는 그 공소장을 요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손에 들어가면 이게 또 기자들에게 퍼집니다. 그래서 공소장이 기자들에게 퍼져서 저도 한 장 하나 입수를 해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단편적으로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은, 보도와 공소장에 적힌 사실은 그 급이 다르죠. 공소장은 확인된 협의 사실을 적시하니까 이게 아주 정확합니다. 이 안부수란 자는 아태협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도 조선 아태비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의 조선 아태비는 대남 적화 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서 47만여 달러, 6억여 원입니다. 을 북한 아태위에 불법적으로 전달했는데, 그 중에 7만 달러는 천안함 폭침 지휘자 김명철 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되었던 겁니다. 김명철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시키는 작전의 지휘자였습니다. 정찰 총국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러리스트죠. 테러리스트에게 7만 달러를 제공하고 그 이외에 47만여 달러를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에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게 반역인데, 반역 중에서도 이런 반역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반역이. 그런데 이런 반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비호 아래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아태협이라는 조직은 누구의 비호를 받으면서 컸느냐 하면은 이재명의 경기도의 비호를 받고, 당시 통일부의 비호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는 권력에 들어붙는 이 악덕 기업인, 조폭 출신이라고 불리는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또 비호를 받고, 그러면 자연히 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북한과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그걸 또 주가 조작과 연관시켜서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쌍방울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47만여 달러를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겠다는 그 핵심 기관에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반역이 일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그건 이제 반역에 해당하고, 또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자가 경기도로부터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북협력이라고 할 때 그 협력하는 거 아닙니다. 북한에 갖다 바치는 것을
남북협력이라고 거짓말합니다. 남북협력기금 경기도가 마련한 예산 중에서 15억 원을 받아가지고 몇억 원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은 자기 생활비로 썼답니다. 저기 룸살롱 가는 데 썼답니다. 또 주식 투자에 썼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걸 다 무슨 걸로 포장을 했느냐 하면 남북협력이다. 한반도 평화다. 요런 걸로 포장을 해가지고 요런 반역질을 하고 요런 부패 행각을 벌였다. 요게 드러난 겁니다, 이게. 자, 여기에 관계되는 게 이재명의 경기도, 통일부, 그리고 조폭 출신 상방울 등등. 상방울은 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에 또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자는 지금 바깥으로 나가서 해외에서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검찰에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이재명에 관련된 걸 불 테니 좀 봐줄 수 없느냐라는 거래를 시도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안부수라는 자는 2018년 12월 26일 중국 신명을 거쳐서 평양에 들어가 가지고 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태위원장에게 대북사업 알선 대가 등 명목으로 7만 달러를 건넸습니다. 이어서 2019년 1월 24일에는 중국 신명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14만 5,040달러를 쇼핑백에 담고 180만 위안을 캐리어에 넣어 이를 아태협 간부를 통해 송명철 북한 조선아태비 부실장에게 전달했답니다. 이거 완전히 간첩 접선하는 식이네요. 요런 돈을 환전해가지고 들고 중국으로 가는 것부터가 이게 간첩이 하는 건 아닙니까, 이거? 180만 위안이면 약 3억 원 넘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약 5억 원, 약 6억 원이네. 약 6억 원을 대한민국을 뒤엎겠다는 북한 공작기관 요인들에게 갖다 바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검찰 공소장은 안부수를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방을 그룹 및 경기도를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대남사업 주력기관인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등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속칭 대북사업 브로커다. 대북사업 브로커라고 했습니다. 대북사업 브로커를 이재명의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밀었다는 겁니다. 경기도는 2019년 3월 북한의 이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로부터 어린이 급식용 및 밀가루와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 달 뒤 경기도는 아태협을 대북 지원 사업자로 선정하고 밀가루 묘목 매입 비용 등 총 15억 원을 안부수의 아태협으로 주었습니다. 15억 원을 준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계좌 이체나 신용 체크카드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용 액수와 용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안부수 회장은 이를 어기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가지고 어떻게 썼느냐? 주식 투자, 룸살롱 유흥비, 개인 빚 갚기, 생활비 등으로 써버렸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 룸살롱, 개인 빚 갚기, 생활비 등으로 경기도 예산을 썼다 이겁니다. 그런데 명목은 뭐냐? 평화, 남북 교류 이렇게 된 거죠. 자, 이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반역질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부패를 합니다. 반역과 부패의 종합백화점이 문재인 정권이었다. 저 대통령부터 저 아래 캠코더 인사까지 반역과 부패의 수렁에
같이 빠져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요사이 상당히 초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기 전후를 통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문재인 씨가 뭔가 좀 모자란 느낌을 받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그 이은 월북 조작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월북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또 고백을 합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도박하는 셈치고 한 60, 70%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월북이라고 발표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니 60, 70%의 가능성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까? 이것은 목숨보다 더한 명예와 관련된 것이고 더구나 월북자로 몰리면은 그 가족은 한국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를 해가지고 확정도 없는 상태에서 월북자라고 한 것은 그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목적이겠습니까? 김정은을 위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했다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되니까 그 사람은 월북한 사람이다. 월북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쏴 죽여도 괜찮다. 국민들 양해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급투쟁론자들도 이 등급이 있어가지고 이 남쪽에 있는 이 계급투쟁론자들은 얼치기고 저 그자들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앞에서는 쪽을 못 펴는 거죠. 김정은으로부터 출발한 계급투쟁론의 이 세계에서 제일 위에 있는 자는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평양에 가서 아들뻘 되는 김정은 앞에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으로서 국방위원장인 김정은의 소개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라고 한 다음에 김정은을 민족의 지도자로 칭송하는 연설을 한 7분이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자가 사람이 먼저다. 그런 자가 개혁, 정의를 외치면서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이 세력이 한국 사회의 곳곳에 붙어가지고 이권 사업을 했다. 태양광 사업이란 태양광 사업은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은 어마어마한 사실이 또 밝혀질 겁니다. 아까 전번에 설명드린 코이카 같은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먹었다. 자, 이제 윤석열 적폐 수사가 이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의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이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훨씬 더 확대될 겁니다. 이제 이 적폐 수사에 대해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됩니다. 이 적폐 수사는 임기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또 정치적으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서 지난 5년 동안 국민 약탈 정권인 문재인이가 뭘 했느냐를 낱낱이 조사해서 처벌하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아직도 문재명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30%가 넘는 우리 국민들을 깨우쳐야 합니다. 이런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30% 이상 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이거 공동체가 유지되겠습니까? 잘못하면은 북한의 핵무기와 남한의 이 종북 세력이 결탁을 하면은 국군, 윤석열 정부, 자유민주 세력을 코너로 몰고 뒤집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은 안으로는 이 병이 들어가지고 종북병이 들어가지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이 적폐 수사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겁니다. 과거에 이런 사태에 직면하면은 어느 나라든지 이건 비상수단을 씁니다.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 몸부림을 치는 게 무섭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고 혁명, 암살. 그러나 한국은 지난 70여 년 동안 발전시킨 민주주의의 제도, 법치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문재인의 반역과 문재인의 부패를 처단한다면은 우리 국민들도 이제 건전한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30%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맨날 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지만은 그 나라의 주인, 주권자가 속는데 1등이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인데 속는데도 1등입니다. 왜 속는데도 1등입니까? 고마움을 모르고 맨날 불평불만만 하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춘 개혁투쟁론자들의 선동에 넘어가는 거죠. 지금은 검찰이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